사실은 그 미국의 이제 지금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4.77%까지 이제 올라가서 미국도 지금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고 CPI가 이번 주에 발표될 텐데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분위기가 썩 좋지 않죠. 이 긴장감이 계속 맴도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연초에는 상당히 지금 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지만 결국 금리 부담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한국 이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변수들이 만만치 않지만 이미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뭐 PBR 0.8배 뭐 이렇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제 저희는 좀 오히려 저점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중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뭐 실적 쇼크가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남아있는 비용들을 일부 조금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올해 상반기가 좀 실적의 바닥이 될 가능성들이 조금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주춤하죠.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약간의 순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삼성의 자사주 매입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외국인들이 계속 물량을 던지게 되면 자사주를 밑에다 받쳐놓고서 그 물량들을 받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어느 정도 멈추게 되는 상황이면은 자사주는 사야 되거든요.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사주 이 수요가 밑에 받쳐놓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리면서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삼성전자 중요하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가가 이제 조금 밑에를 받쳐주고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 증시도 지금 환경은 만만치 않지만 상반기에 의외로 조금 난데보다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크죠. 그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코스피가 그 고점 대비해서 25% 빠졌는데 근데 그게 달러로 환산하면 한 30% 정도 빠졌거든요. 사실 그렇게 1년 사이에 코스피가 30% 조정을 받는 케이스는 거의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 안 좋은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영어로 표현이 유니버설 테리프이기 때문에 뭐 업종이라든지 품목을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50%에서 60% 그리고 인근 지역인 뭐 캐나다랑 멕시코는 25%의 보편 관세가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국내 산업에서도 결국은 그 수출 비중이 높은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들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기계류라든지 일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 그래서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고, 뭐 25%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했기 때문에 한국도 이 트럼프의 관세 이 집중 관찰 대상국에서 예외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로서도 지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대략 보면은 판매량 기준으로는 한 20% 중반대, 그리고 매출액으로는 뭐 40% 중반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시급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그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장 지금 뭐 그 마루락으로 다 달려가셨고, 그 다음에 미국 내 투자를 좀 확대하는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제철 이 투자를 발표를 해서 미국 내 그 현지 생산 이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성기물도 현대차그룹에서 영입을 해서 트럼프와의 회담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당장 자동차가 워낙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들을 잘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난해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주가가 이미 빠졌었거든요. 결국은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도 자동차 주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아질 가능성들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을 해놨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상태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사실은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너무나 큰 변수가 됐죠. 젠슨왕 한마디에 뭐 양자 컴퓨터의 주가들은 뭐 출렁거리고 있고,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것은 현대차가 단순하게 뭐 자동차 메이커를 넘어서서 뭐 자율주행, AI 칩, 그리고 나아가서 로보틱스, 뭐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지어서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쪽에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현대차가 뭐 단순한 자동차 메이커를 넘어서서 미래차의 그런 큰 그림을 뭐 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 주가에는 긍정적인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익률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반적으로 가장 안 좋은 쪽이었습니다. 그때는 결국은 이제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매우 안 좋았죠. 매우 안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회복이 되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어쨌든 지난해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 이제 중반부터 빠지기, 트럼프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빠졌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그 바닥을 잡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예를 들면 IRA 보조금을 폐지하는 이런 정책이 테슬라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IRA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쪽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도 계속 또 확대를 할 것인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뭐 축소되거나 또는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당장 미국의 이제 기존 자동차 3사들은 이상가요? 이제 뭐 하여튼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투자를 굉장히 줄이겠죠. 하지만 줄이면서 이제 뭐 자동차 종류, 전기차 라인업도 좀 줄어들고 할 텐데, 테슬라는 기본적인 수요가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주는 것보다는 좀 줄긴 하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는 테슬라는 계속해서 전기차만 하고 있으니 이제 그쪽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말기가 되면은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메이커들,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런 데는 뭐 미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큰 흐름은 전기차로 저희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지금 단기적으로 그런 제재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럼 5년 뒤에는 아마 격차가 더 벌어져 있고, 그러면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져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흐름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추가적인 테슬라에 대비해서 불합리한 부분 없이 투자를 해나가고, 5년 뒤에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배터리 산업이 약간 오버캐파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만만치 않죠.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미국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좀 제재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또 그 반대 이면에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또 뭐 만만치는 않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내 투자를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우방국들의 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사실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미국 내에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이 내수 경제는 계속 좀 위축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으로의 생산시설 뭐 일부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미국엔 일자리도 많아지고 뭐 미국 경제는 도와지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거기서 수혜를 보는 것도 있겠죠. 근데 한국 이 내수 경제가 계속 좋은 이런 산업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들이 빠져나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 내수가 위축되고 국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그런 우려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국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한국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들, 예를 들면 인구 문제라든지 기타 뭐 빈부격차, 갈등, 뭐 정치적 갈등, 그리고 미국으로의 그런 주요 산업들의 이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죠. 그래서 지난해 사실 한국 증시가 너무너무나 안 좋았거든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다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주말에도 이제 보면은 그 트럼프의 그 국방 정책 이쪽 라인업이 지금 거의 다 갖춰졌거든요. 이제 거기서 핵심되는 인물로 저희가 보는 게 에브리지 콜비라는 국방부 이제 차관입니다. 차관. 이분의 이제 전략을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아시아 퍼스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서 한 발을 빼야 되고 중동에서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다. 미국 내 뭐 셰일 오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집중해야 되는 거는 다른 지역들은 자주국방에 맡기고 아시아, 즉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최근 이제 신간 도서가 있었어요. 아직 한국어판은 안 나왔는데 일본어판이 나왔고 이제 저희 담당자가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보고서도 내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외의 지역들은 이 자주국방 이 국방비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미국이 뭐 자국산 뭐 무기를 또 강요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이 무기가 한국산 무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일정 부분 계속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국의 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뭐 경공격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걸쳐서 수출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뭐 반도체라든지 방위산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를 들면 그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다가 이제 결국은 미국과 이제 갈등이 좀 커지게 됐고 그런 여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자국산 이 에너지 이쪽에 LNG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LNG 이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유럽과 또는 아시아 쪽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펴나갈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결국은 LNG를 이동할 수 있는 이 선박,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한국 조선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야기했죠. 군함에 대한 수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LNG 선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에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에너지인데 사실은 그 에너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전기잖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산업들, 전기차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이 국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산업용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에서 자신이 있다는 거죠.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에너지인 전기를 우리는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 유럽이 왜 이렇게 침체됐는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유럽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싼 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도덕적인 전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도덕적인 전기는 필요 없다. 전기는 싸면 충분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독일의 제조업이 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졌냐면 독일이 전기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제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IT 분야에서도 또 전기차 분야에서도 지금 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저희가 보면은 그 독일의 에너지 전환 이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제조업 국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산업용 전기료를 굉장히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지금 산업용 전기료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거기 섣부르게 저희가 에너지 전환을 잘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오게 되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한국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뭐 제가 볼 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정책을 기반하시는 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뭐 말은 좋죠. 뭐 깨끗한 전기, 그린 일렉트리시티를 우리가 생산한다 이런 건 좋기는 하지만 그게 과연 실제 전기 요금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전문가들의 면밀한 그 분석이 그 뒷받침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일시에 후퇴할 수 있는 그런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인프라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전기 에너지로 다 이제 상당 부분 전환이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분야들 뭐 예를 들면 뭐 건설, 장비, 뭐 철강 이런 분야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난해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변압기 뭐라든지 전선 뭐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꼭 뭐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큰 흐름상 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서 제일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가 뭐 브로드컴이 첫 손에 이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뭐 1조 달러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고 있는데 브로드컴의 그 올해 그 데이터 센터 분야의 매출의 성장률이 회사가 제시한 게 65%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액이 2023년도에 217%, 그리고 2024년 작년도에 147%였습니다. 훨씬 높았죠. 올해는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희가 볼 때는 한 6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로드컴이 65% 성장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엔비디아도 제가 볼 땐 그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회사의 그 데이터 센터, 즉 AI 관련된 매출액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올해도 엔비디아가 되게 뭐 어느 정도는 주도해 나갈 것 같다. 뭐 작년 같지는 않겠지만 다른 업체들이 쫓아오니까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가 반도체의 핵으로 등장할 것 같고 그 엔비디아와 연결된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보는 이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업황은 지금 상반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AI는 좋다. 하지만 PC랑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재고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뭐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업황은 상저하고로 진행이 될 거고 주가는 그거보다 선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 흐름 이런 건 맞물려서 상반기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 주가상으로는 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스크죠. 리스크고 특히 이게 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이야기를 직접 꺼냈거든요. 중국이 좀 점유율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더 강하게 이제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도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미치는 데미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또 너무 과도하게 겁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이제 처음 그 목표로 세운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반도체 굴기를 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원래 15%였는데 70%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죠. 만약에 그 70%가 됐으면요, 지금 한국 반도체는 큰일 난 상황이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얼마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국이 아예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죠. 중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이고 과학기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달 뒷면에도 가고 거기서 뭐 광물도 채취해오고 핵폭탄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또 양자 위성도 있고 이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을 저희가 그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어쨌든 계획만큼 이렇게 따라온 건 아니라는 거죠. 우려가 되죠. 되지만 뭐 이게 당장 지금 얘네 중국이 그 원하는 만큼 우리를 지금 따라잡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지난해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었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지만 뭐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지금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아직 기회는 있다. 시간도 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항상 모든 거에는 이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이외에 이제 다른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쎄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희가 뭐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은 분명히 우리를 계속 따라올 겁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그 반도체의 자금력을 높일 것이고 뭐 기술 면에서도 우리를 따라올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의 우리가 위기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둔화됐다는 거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더 그렇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과거에 같았으면은 뭐 HBM이든 뭐가 됐든 이미 그 제일 선두권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달려갈 텐데 지금은 뭐 제대로 기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우려를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건 분명히 있는데 저도 뭐 이제 측정은 못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구 개발 능력을 더 극대화시켜서 과거의 그런 삼성전자처럼 뛰어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우리가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에서는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뒤처진 거는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빨리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기존의 방식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채찍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독려할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필요한 거고, 이제 그거에 하나로 이제 저희가 많은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이 연구개발 이 52시간 이 근무 제한 이거를 좀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풀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따라잡기 되게 힘듭니다. 예, 삼성이 원래 삼성다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치권에서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비상 상황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한국 경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그런 R&D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유연성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기업들이 그래도 조금 더 이 여건을 마련해서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 그 임팩트 그 몇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좀 보자면은 첫째는 그 엔비디아가 그리는 AI 월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하나 느꼈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협력이 되게 앞으로도 반도체 업체들한테 중요할 것이고, 특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한테 좀 희망이 되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추정컨대는 하퍼, 그러니까 H100 이 GPU에서는 그 원가, 제조 원가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블랙웰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 원가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냥 50%대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HBM은 계속해서 중요한 그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라스 기판. 네, 글라스 기판도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주식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즘에 계속 이슈가 많이 됐지만 양자 기술이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상상력의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서 점점 좀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젠수랑은 뭐 20년 걸린다고 했지만 이 양자 기술에 대한 국가 전략적인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상황들이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중국은 뭐 계속해서 이 압도적인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미국도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인 이 무역국가 한국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맞을 거예요. 또 우리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업인데 그거를 미국이 다 뺏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반성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반성들을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저는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우려들 항상 이제 주식은 먼저 반영을 하는 건데, 이런 우려들은 어쨌든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하는 모습을, 기업이든 또는 뭐 정부든 그쪽이 좀 우리 기대도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조금 다른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으로도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코스피는 상반기 중에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이런 흐름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HBM이라는 이런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평가가 해소가 되면서 좀 갭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보더라도 전체 반도체보다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런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둔다면, 지금 뭐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저희가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특히 상반기에는 조금 일반적인 그런 현재 예상보다는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